표현 풀게요. 자, 오늘은 도함수에 활용 두 번째인데, 도함수, 우리 미분하는, 미분계수 활용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자라는 거야. 자, 첫 번째 활용하는 것은 함수의 최대최소 구할 때. 함수의 최대최소 구할 때 도함수를 활용을 하는데, 자, 최대최소. y는 fx가 연속함수일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이면 항상 이 구간에서보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최대최소 정리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 우리? 주어진 닫힌 구간의 양극값. FA와 FB.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극값. 찾아서 얘네들을 비교한 다음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지. 맞아? 그때 이 극값을 찾을 때 도함수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분에서 여기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함수 최대치로 구할 때 활용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의 개수나 근을 판별을 할 때 도함수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함수에서 좌변에 있는 y는 fx라는 함수의 뭐다? x축과의 교점과 같다라는 거. 특징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x축과의 교점 찾을 때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음 그래프 그릴 때 극값 찾아가지고 찍은 다음에 그리겠지. 그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근의 개수를 따지잖아. 그때 그래프를 그릴 때 또 도함수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럴 때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문제는 3차 방정식인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3차 방정식.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3차 방정식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얘 미분할 거 아니야. 좌변에 있는 함수 fx는 그래서 얘 미분해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때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서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갖겠지. 맞아? 그지?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극값을 가질 때 그때 3차 방정식의 도함수가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극값을 가질 때 그때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극값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존재하면서 요렇게 x축과 세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거 아니야? 이렇게 x축과 세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때 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는 오른쪽 위로 하든 오른쪽 아래로 하든 똑같이. 그래서 3차 방정식 fx는 0,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진 조건은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럼 이번에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려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겠지. 하나는 접해야 돼. 그래서 두 개 같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극대가 되든 극소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접하면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f 알파 곱하기 f 베타는 0이다. 그치?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실근 한 개를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렇게 생겨야겠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요렇게. 맞아? 그럼 그때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 알파 곱하기 f 베타는 0보다 클 때 그때 실근을 갖는다.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됐어?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줄게. 얘네들은 뭐다? 전제 조건이 극값이 존재할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2차 방정식이에요. 이해를?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잖아. 극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그래서 만약 판별식 d가 0이라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건 존재하지. 중근으로. 미분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3a의 x-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
이해돼? 그래서 알파에서 미분했을 때 0이면서 이때 뭘 가는 거야? F알파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 알파 그래프가. 그래서 이때는 3중근을 받아. 3중근. 실근 세기가 똑같은 3중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실근은 한 개인 거지. 한 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파멸식지가 0이면. 그럼 파멸식지가 0보다 작으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거나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실근은 하나. 얘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극값이 존재할 때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균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로는 부등식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어떤 x의 범위가 a보다 클 때, 이때 함수 fx가 0보다 커나 같은 걸 증명을 하래. 증명.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뭐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진다면,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요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가장 작은 값. 그 가장 작은 값을 찾았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해돼? 그럼 fx의 최소값을 찾을 때 뭐가 필요하다? 구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범위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면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증가함수다라는 걸 보여. 증가함수다라는 걸 보이려면 이 범위에서 fx의 구함수는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걸 보이고 그리고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해. 왜? x는 a에서 0이야. 그리고 증가를 해. 그럼 그 이후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아니면 뭐 a일 때 0이 아니고 뭐 5다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증가임을 볼 때 또 도함수가 활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고 부등호방이 바뀌면 최소가 최대로 바뀌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와 가속도는 수직선 위에 점 P의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를 우리가 XT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위치 함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 위치 함수의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 얘를 우리는 속도라고 정의한다라는 거. 자, 순간 변화이기 때문에 얘 미분 계수가 되겠지, 구함수. 그리고 이 속도를 우리는 VT라고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시각에서 얼마나 빠르게 순간 변화를,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판단하는 값이 속도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속도의 보호는 플러스, 왼쪽으로 이동할 때 속도의 보호는 마이너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점피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해. 그럴 때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플러스, 왼쪽으로 움직일 때 마이너스니까 중간에 한번 0을 거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뀔 수가 있고, 속도가 0이라고 해서 항상 운동 방향이 바뀌느냐? 그건 아니고
뭐야 오른쪽으로 가면 속도가 0이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서 부를 따져봐야 돼. 비오는 거. 비오는 거 맞지? 비 온다고 하긴 했어요. 비 온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왔네. 아는데 왜 자전거 타고 왔지? 이게 그걸 못 믿는 거지. 아니네. 오. 오케이 끝. 우천 자전거 재밌지. 자, 그 다음에 속도. 점이 움직이는 방향에 상관없이 얼마나 빠르게만 비교하는 거. 그럼 우리가 속도의 크기, 방향에 상관없는 거, 속도의 크기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속도의 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속력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지. 번개도 쳐? 아니지? 지금 선생님이 그거 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시각 t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예요. 얘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정의하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다. 그리고 기울어는 AT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지.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 절대값을 씌워서 구할 수 있는데 다른 뭐 속력처럼 이런 말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율을 위치에 대한 함수만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시각 t에 대한 뭐 길이가 바뀔 수도 있고 시각 t에 대한 길이 함수 주어지거나 시각 t에 대한 넓이 함수가 주어지거나 뭐 부피 함수가 주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시각 t로 미분을 해주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야? 그거 천둥치겠다. 뭐야? 며칠 전에 집에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